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조금은 특별한 집들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들어보시면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축하자리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거든요. 저는 몇 달 전 오랜 친구 수연의 집들이에 다녀왔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이예요. 결혼할 때도 서로 챙겨주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 수연이 드디어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카톡 단체방에 올린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얘들아, 이번에 우리 새 아파트로 들어간다. 토요일 오후 3시쯤 집들이 할 건데 다들 시간 괜찮지? 꼭 와줘. 메시지를 보는 순간 괜히 설레더라고요. 수연이 늘 말하던 꿈이 바로 자기 집 마련이었거든요. 그동안 전세 살면서 힘들다던 얘기를 많이 들어서 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과는 선물을 뭘로 할지 얘기했는데 결국 무난하게 상품권으로 정했어요. 필요한 걸 직접 사는 게 제일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작은 꽃다발도 하나 준비했어요. 현관에 놓으면 집이 더 화사해질 것 같아서요. 토요일이 되고 저는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지는 새로 지은 티가 확 났어요. 깔끔한 조경, 반짝이는 유리 로비, 경비 아저씨까지 인상이 좋으셨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마자 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화이트톤 바닥에 정돈된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까지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보였거든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줬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은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집 구경에 몰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 속으로는 약간 의아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힘들다고 했던 수연이었는데 집이며 가구며 다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친구의 집들이니까 괜히 의심하지 말자. 오늘은 즐겁게 보내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저는 준비해간 선물 봉투와 꽃다발을 건넸어요. 이사 축하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수연은 싱긋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 책장 위에 올려뒀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크게 놀라거나 감동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조금 이질감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집들이를 기다렸어요. 솔직히 음식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수연이 직접 준비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제 기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니 처음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천장이 높아 그런지 34평 아파트인데도 더 넓어 보였고 창밖으로는 단지 조경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와 멀리 산이 보이니 마치 모델하우스에 온 기분이었어요. 수연은 여기저기 안내하면서 끊임없이 자랑을 했어요. 이 소파는 수입 제품인데 한정판이라 금방 품절됐대요. 식탁은 맞춤 제작이라 오래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다고 했고요. 주방 가전도 전부 최신형이라고 강조했어요. 친구들은 우와 대단하다 멋지다 하면서 박수를 쳤지만 저는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힘들다고 했던 수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돈을 아끼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과시하려는 모습이 더 두드러져 보였어요. 제가 준비해간 꽃다발을 현관에 놓으니 수연이 말했어요. 역시 너는 센스가 있다. 이런 작은 게 집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야. 고마워. 그런데 사실 여기 화분이랑 소품들은 다 브랜드 매장에서 산 거라서 관리가 쉽지 않아. 너무 비싸서 손대기도 겁난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씁쓸했어요. 저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는데 수연은 값비싼 소품 얘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오늘 집들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수연의 성공을 보여주려는 자리라는 걸요. 우리는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집 구경을 마쳤어요.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고, 아이방은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했어요. 확실히 돈을 많이 쓴 티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보다는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오자 수연이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들이 시작하자.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그 말에 우리 모두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의 기대는 조금씩 깨져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거실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수연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큰 상자를 몇 개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직접 요리를 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배달 음식 상자였어요. 치킨과 피자 몇 판 그리고 마트에서 산 듯한 샐러드와 과일이 전부였어요. 물론 배달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다들 편하게 시켜 먹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수연은 상자를 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부터 잠도 못 자고 준비했어. 내가 직접 다 손본 거야. 맛있게 먹어줘.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상자 옆에 붙어 있는 브랜드 로고가 너무 뚜렷했거든요. 직접 만들었다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히 분위기를 깰까봐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저도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집들이라면 정성스럽게 한두 가지라도 손수 만든 음식을 기대했거든요. 무엇보다 수연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괜히 잘 보이려는 태도가 더 신경 쓰였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친구들은 일부러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게다가 식사가 끝날 무렵 수연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사실 음식 준비하는데 돈이 꽤 들었어. 오늘은 특별한 자리니까 우리끼리 조금씩 보태면 어떨까? 한 사람당 3만 원 정도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집들이는 초대한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선물까지 준비해 왔는데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어요.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들 당황했어요. 저 역시 지갑을 꺼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오늘 자리가 과연 축하의 자리였는지 아니면 수연이 자기 자랑과 비용 분담을 원하는 자리였는지 헷갈렸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집은 화려해졌는데 마음은 더 좁아진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집들이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와 친구들은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말로는 축하 자리였지만 결국 선물에 더해 식사비까지 부담했으니 씁쓸한 기분이 남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일을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친한 친구인데 괜히 마음에 담아두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수연의 다른 모습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확실히 보였어요. 첫 번째는 카페에서였어요.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근처 카페에 모였는데 수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 맞다.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안해. 오늘은 내가 계산해 줄래? 다음에 꼭 살게. 친구들은 별일 아니라고 웃어 넘겼고 저도 그때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이번에도 지갑을 두고 왔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물론 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같은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니 조금은 신경이 쓰였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카드가 집에 있다고 했어요. 그제야 친구들 얼굴에도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처음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 번이 되니 의심이 생겼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수연은 배가 부르다며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만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오자 젓가락을 들어 한두 입맛을 보더니 결국 제 접시 절반을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난 안 먹었으니까 하며 빠져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의도적인 게 아닐까? 괜히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이들 모임에서도 비슷했어요. 놀이공원에 가기로 해서 미리 비용을 나눠내기로 했는데 수연만 며칠 동안 송금을 미뤘어요. 결국 제가 다시 독촉을 하자 마지못해 보내면서도 끝까지 몇천 원 단위까지 맞춰서 보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편하게 올리면서 보냈는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쌓이고 쌓이니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알뜰하다 생각했던 모습이 이제는 얄밉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모임 약속이 잡히면 다들 즐겁게 준비했는데 이제는 먼저 나서서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약속이 잡혀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죠. 수연도 올까? 수연까지 부르면 또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친구 사이에 이런 걸 따지는 게 오히려 내가 속 좁아 보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일부러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연이 달라진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의심이 쌓이니 이제는 대화 속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공감하곤 했는데 이제는 수연이 말하는 건 대부분 집값, 인테리어, 아이 학원비 같은 자랑 섞인 이야기였어요.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괜히 기분이 상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대화 도중에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에 가기로 했는데 수연이 자기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고마웠는데 막상 차 안에서부터 분위기가 묘했어요. 이 차는 이번에 바꾼 건데 옵션이 다 풀옵션이라서 운전할 맛이 난다.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역시 이런 차가 가족 데리고 다니기엔 최고지. 대화 내내 자랑이 이어졌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다들 지쳐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수연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요. 저도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오랜 친구라 쉽게 끊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더 참고 넘어가야 할까 싶기도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친구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다들 의심과 불편함을 감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대출 한 푼 없이 집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어요. 커피숍에서 다 같이 앉아 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남들처럼 대출 끼고 집 산 거 아니야. 커피 한 잔도 줄이고 외식도 안 하고 알뜰하게 모아서 마련한 거지. 말은 당당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집들이 때 우리한테 음식값을 나눠내자고 했던 일,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왔다며 계속 얻어먹었던 일, 놀이공원 비용까지 끝내 미루다 마지막에야 보냈던 일. 이게 정말 단순히 알뜰한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았어요. 눈빛이 서로 오가면서 잠깐 정적이 흘렀거든요. 그러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수연아, 대출 없이 집을 샀다고? 그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 수연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아낀 거지. 뭐 남들도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다 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수연이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 분명히 큰 간극이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아껴서 마련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서 아낀 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더 결정적인 건 그날 저녁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방학 기념으로 작은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모두가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수연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고기랑 음료수랑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 가족당 5만 5천 원씩 보내줄래? 계산서 따로 안 챙겼는데 그냥 믿고 보내줘. 모두는 아무 말 못하고 바로 송금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그날 우리가 낸 돈만으로도 충분히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수영 가족은 거의 공짜로 먹고 오히려 남은 돈까지 챙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 안에서 수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알뜰한 성격이라 웃어넘겼을 행동들이 이제는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날 바비큐 파티 이후로 우리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약속을 잡을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수연을 포함하지 않았고 아이들 모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억지로 만나면 우리 모두 불편해질 게 뻔했거든요. 저 역시 여러 번 갈등했어요. 내가 너무 인색한 걸까? 친구라면 이런 부분쯤은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보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관계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가끔 마트나 동네에서 수연을 마주치면 예전처럼 반갑게 대화하기보다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지나가게 됐어요. 그 순간마다 참 씁쓸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우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집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걸요.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로 채워도 그 안에서 나누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결국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걸요. 사람들은 종종 말해요. 절약하는 게 미덕이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그 절약이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일까요? 커피 한 잔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요? 수연은 넓은 아파트를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잃었어요. 바로 친구들의 신뢰와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진짜 집들이는 벽과 가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꾸며지는 거라고요. 평소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크기라는 걸요.